자, 301쪽 과세대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과세대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과 기타로 구분하셔갖고요. 기타 잠깐 먼저 보죠. 선박과 항공기만입니다. 선박과 항공기. 그럼 우리 일반적인 재산의 범위에는 포함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여러분?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도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전셋값보다 비싼 자동차도 많잖아. 차 몰고 나가기가 힘들어, 요즘은.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만이 여러분, 뭐는 없다?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보유하면, 세금 내는데 우리 뭐 내죠? 자동차세를 내죠, 자동차세. 그래서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딱 요거만입니다. 네. 그럼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뭐냐?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몇 번 내죠? 2번 내죠. 근데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는 거야? 1번 내는 겁니다. 한 번.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부동산에 항상 우리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라든지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그런데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는 게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부동산은 뭘로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이죠. 민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구분했었던 것처럼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묶으면 공통점은 뭐죠? 얘들의 공통점은? 물리적 특성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묶었을 때의 물리적 특성은 뭐예요, 여러분? 부동성. 여보세요? 부동성. 둘 다 움직여, 못 움직여?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부동성을? 고정성, 그러죠. 집에 갈까? 근데 부동산을 다시 토지와 건물로 구분했죠. 그럼 얘와 얘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부터 1년 내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묶을 때는 묶는 거 아니에 뭐가 있고, 묶을 때는 묶는 놈들 간에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놈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는 거야. 차이가 없는데 구분을 뭐하러 해? 그러면 얘와 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던 물리적 특성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가장 큰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얘는 영속성을 유지하는 거죠. 얘는 영속성을 적용할 수가 없죠. 즉 얘는 수명이 있죠. 수명이 있다.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용 연수. 들어나 봤나? 내용 연수가 있죠. 얘는 내용 연수가 없죠. 없으니까 토지는 계속 영속성을 가정하다 보니까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고, 얘는 전형적인 감가상각 대상이죠. 몇 년, 어떤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무슨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내용 연수에 걸쳐서 하잖아, 여러분. 까불고 있어. 맞아요? 맞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반적 부동산이야. 그런데 어디로 오면? 보유세로 오면 토지, 건축물, 그리고 얘들과는 별개로 뭘 구분하겠다. 이게 꼭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 여기서 별개로 구분해서 주택은 뭘로 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3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예요? 제외한 거예요? 제외한 거다는 얘기야. 너 나와! 그렇죠. 건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주택 건물이 포함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외를 하면은 토지분 재산세나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과세 안 합니까? 아니요. 제외한 놈을 따로 뭐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거요. 토지분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고요? 제외된 거다고요? 제외된 거. 그러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건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이 포함된 거다고요?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다고요. 그러면 제외했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과세를 안 하냐고? 아니,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따로 과세하겠다고요?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와 구분했으니까 주택을 별도로 구분했으니까 분명히 얘들과 차이점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낌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 오면은 답이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 안 오면 계속 그냥 외우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야. 분명히 주택을 따로 끄집어냈죠? 그러면 분명히 따로 끄집어냈으니까 얘들과 얘들 뭔가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으니까 구분하는 거야. 저는 정말 그거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구분했으니까 분명히 얘들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은 그 세법 규정이 보이는 거고, 인식을 못하면 맨날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저놈 같고 교수님 문제 풀 때마다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 어쩌면 좋아요. 그쪽에는 창문 열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지. 그나마 여긴 2층이야. 4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차이점 봅니다. 즉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을 별개로 본다, 한 개로 본다. 별개 구분합니다. 뭐와 뭐로 구분하라고? 건물과 토지 두 개로 구분하라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일 때는 주택과 주택일 때는 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일괄 과세한다라는 게 바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얘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포함하여 일괄하여 과세한다. 물건을 몇 개로 보라고요? 하나로 보라고요. 상가면 몇 개로 보라고요? 상가 건물과 부속 토지 몇 개로 보라고요? 두 개로 보라고요. 나중에 기본서에 보시면은 이 그림을 제가 분명히 그립니다. 물론 이 그림은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얘가 상가와 그 밑에 뭐다? 토지다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를 과세 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몇 개로 보라고요? 두 개로 보라고요, 두 개. 그래서 상가 건축물은 뭘로 때리는 거고요?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고요. 그 밑에 있는 뭐는? 부속 토지는 이 상가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라고 별개로. 구분해서 토지는 따로 뭘로 과세하라고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 사무실, 오피스, 공장, 건물과 그 밑에 토지 있다 그러면 재산세 몇 개 낸다? 두 개 낸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놈이 뭐면? 이놈이 주택과 그 밑에 있는 뭐라면? 토지면, 부속 토지면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를 갈 때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괄하여,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보라고요? 하나로 보라고요, 하나로. 그래서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이 보여요?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안 보이면 게임은 끝난 거야. 이게 보유세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문 과정이라서 어떤 분들 상당히 경시하고 뭐 아이 저 정도는 내가 뭐 굳이 꼭 수업을 들어야 돼, 뭘 강의를 들어야 돼,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머리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팅이 됐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상가다, 사무실이다, 오피스다, 공장 건물과 그 밑에 토지다. 그러면 이때 재산세를 갔을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구분해서 물건을 몇 개로 보는가? 2개로 모아서 건축물만 몰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이 건물과는 별개로 구분해서 토지 따로 모아서 얘는 뭐로?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몇 개 나온다? 2개. 그래서 이게 바로 언제 내냐면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날에 내고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어디 왔어? 이때 내라 그 얘기죠. 예,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재산세에서. 이게 바로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뭐가 되는가? 납기가 되는 거죠. 뭐 납부기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못 외우면 이제 적어가는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신체 특정 부위를 못 이용하면 책상이라도 이용하라. 책상이라도. 그랬더니 올해 고사장 가봤더니 2015년도 고사장 가봤더니 책상 배열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수험권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했는데 2015년도는 고사장 배열이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 고사장은 한글 순서로 바꿨더라고요. 수험번호와 관계없이 한글 순서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나하고 앞뒤 번호야 딱 좋아했는데 너는 강씨고 나는 저쪽 이씨다 그러면 저쪽 가 있는가?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접수할 때 일괄 접수 확 무대기로 접수해갖고 가능하면 한 교실을 우리 학원생으로 점령시켜버리는 거. 그게 전략이야 또 학원에서. 맞아요? 중요한 거 그거 진짜. 가끔가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돼. 저는 절대 그거 아니 왜 네 자신하고 싸우냐 싸울 사람이 없어갖고 참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래.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험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응?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시험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감독관과의 싸움이에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제 말에 동조합니까? 동조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험은 감독관과의 싸움입니다. 감독관 잘 만나셔야 돼요. 책상에 적어가라고. 그래서 적어놨어. 가서 보니까 감독관이 와갖고 또 뭐라 그래? 책상 바꾸세요 그러더라고. 그나마 이것도 지금 충격이 와갖고 수험 번호대로 안 하고 이 가나대로 했는데 자를 또 바꾸래. 다 적어놨는데 이씨. 걱정하지 마세요. 다 대처 방법이 있어요. 자, 결론.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 달에 내려요? 토지분은 언제 내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미 재산세 내고 계시면 이거 안 해도 다 알아. 다 알죠? 몇 월만 기억하면 돼요? 7월과 몇 월만? 예. 나머지는 일자나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뭐예요? 하반월이죠. 하반월이 뭔데? 하반월이잖아. 16일부터 말일까지잖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면 되냐? 토지는 몇 월? 9월. 건물부는 몇 월? 7월. 어떻게? 하반월. 게임 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토구, 건칠, 하반월. 그럽니다. 자, 같이 합시다. 시작. 토구, 건칠, 하반월. 게임 끝났죠.
자, 출전이 쉽게 내려면 이걸 살짝 이렇게 바꾸는 거죠. 뭘로 바꿔버려? 상반원. 그럼 잡아내야죠. 이렇게 내면 이건 정말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런 거 갖고 장난치면. 그런데 자, 제가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고요?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럽니다. 저 자식 무식한 놈이구만. 저게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주택 갖고 있는데 내가 1년에 주택분 재산세 2번 낸다. 그죠? 주택분 재산세 몇 번 내요? 2번 내요. 언제 내요? 언제 내요? 7월달과 9월달이죠. 즉 주택 건물분은 언제 내고요? 7월달 내고요. 토지분, 주택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 내고요? 9월달. 나 1년에 몇 번 낸다고요? 2번 낸다. 이 사람아, 무슨 주택분 재산세 하나 나오냐? 이런. 그거는 이제 우리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얘기고, 세법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근거 규정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재 304쪽 좀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304쪽. 납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예, 별표 3개입니다. 이거는 뭐 재산세 부가징수 납기를 모르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고사장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토구, 건칠, 하반어로 돼 있죠? 예,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1년 내내 한다. 토구, 건칠, 하반어를. 그 밑에 보세요. 주택. 시뻘게. 그럼 출제는 토건을 갖고 장난칠까요? 주택 갖고 장난칠까요? 주택 갖고 장난쳐요. 주택 갖고. 제가 1년 내내 외치는 출제는 뭐를 좋아한다? 튀는 놈을 좋아한다고. 일반적 토지와 건축물은 그냥 토구, 건축, 하반으로 게임 끝이야. 그런데 뭐는 주택은 재산세가 몇 개 나온다고요?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고요?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나온다니까. 하나. 왜 하나 나와요? 건물과 토지를 뭐해서? 통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합해서.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와요. 하나. 이게 주택분 재산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니까.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오니까 하나니까 이 사람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가면 몇 번에 걸쳐서 내는데? 2번에 걸쳐서 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주택분 재산세는 계산 방식상 몇 개만 나와? 하나. 이래서 이거 50만 원을 가정합시다. 주택분 재산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50만 원.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내란 얘기야. 이게 주택이 아니라 뭐면 상가면 나눠서 낼 텐데. 이해하세요? 네. 그럼 주택 토지 소유자가 더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남들 2번에 나눠서 낼 때 나는 한 번에 다 내래. 남들은 1차와 2차 구분해서 2년에 걸쳐서 공부하는데 나는 1차와 2차를 통합해서 1년에 공부하겠대. 그러면 이 사람이 불리해지죠. 주택분 재산세 소유자 불리해지죠. 그러면 너도 어떡하라? 나눠라. 그러면 나눠라. 뭐와 뭐로? 건물과 토지는 나눠. 근데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잖아. 왜? 하나로 나왔으니까. 근데 얘도 나눠서 내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얼마 나왔으면 주택분 재산세 50만 원 나왔으면 밑줄 산출세에게 저 산출세 50만 원이 얼마는 언제 내고 나머지 세액의 2분의 1은 언제 내고 9월 달 내고. 그러면 너도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내는 거와 똑같지 않냐. 뭐가 똑같아? 상가등과 똑같이 건물 따로 토지 분야.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 얼마를 50만 원을 얼마로 후려서 2분의 1로 후려쳐서 2분의 1은 예, 반은 건물분 재산세를 해서 언제 내고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토지분에서 9월 달 내라. 그러니까 얼마씩 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렇죠. 25만 원씩 내는 거죠. 25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셨다면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 예를 들어서 30만 원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지서 보는 순간 내 재산세는 얼마구나. 주택분 재산세는 60만 원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60만 원 중에서 2분의 1인 30만 원 이번 7월 달에 고지달 나온 거. 나머지 30만 원 얼마는 2분의 1은 9월 달 내라. 그러면 너도 상가처럼 상가 토지처럼 따로따로 내는 거니까 과세 형평이 맞아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납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토구 건축료 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도 몇 번 내느라? 2번. 그런데 단서 보세요.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기 밑줄 산출세기 얼마? 10만 원 이하이면 얼마 이하면요? 10만 원 이하. 제가 징그럽게 강조하는 거죠. 10만 원 이하. 재산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10만 원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2분의 1씩 후려치면 크지도 않은 금액 굳이 두 번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언제 끝나자? 7월에 끝나자. 그래서 7월 달에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8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계산 8만 원 나왔어. 그러면 이거 원래 2분의 1씩 나누면 얼마씩? 4만 원씩 하네. 그러면 괜히 크지도 않은 금액 고지서 몇 장 날라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2번 날라고 여러분도 은행 몇 번 가야 돼? 2번.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은 굳이 2번은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끝내자. 다만 7월 달과 9월 달 중에서 과세관청은 뭘 좋아하니까? 빨리 과세하는 걸 좋아하니까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자 그 얘기죠.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이런 거 나와 시험에. 2015년에 시험에 나왔죠. 자, 일시 부가징수하는 것은 기준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야? 10만 원 이하죠? 그 2015년도 나왔어요. 이걸 출전에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100만 원으로 바꿨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죠. 얼마 이하인데? 10만 원.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10만 원에다 공 하나 더 붙여 100만 원.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은 게 보이면 답이 딱 손 들고 있는 거고 공 하나 더 붙은 게 안 보이면 답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고. 시험 끝나고 나서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죠. 언니 나는 왜 답이 하나도 없어? 끝났단 얘기죠. 얼마 이하예요? 자, 또 그 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세액이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일시 불가징수할 수 있는 건 뭐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일 때만? 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출전이 장난쳤죠.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일시 부가징수했다. 요걸 그대로 내면서 딱 하나 고쳐 출전이. 주택분을 토지로 살짝 바꾸는 거죠.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 바꿔놨죠. 그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건 뭐일 때만이야? 주택. 근데 그걸 살짝 토지로 바꿨다니까? 그거 바뀐 게 보이면 답이 보이는 거고 바뀐 게 안 보이면 또 삽질하는 거고. 시험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공부할 때 자꾸 시험을 생각하시면서 시험에다 포인트를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그게 보이는 거고 시험은 시험, 내 공부는 내 공부 별개로 공부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보세요. 그래. 모의고사를 보라는 이유는 시험 문제 푸는 요령, 마킹하는 시간 그런 걸 연습하는 건데 안 봐. 징그럽게 안 봅니다. 자, 여기 솔직히 있어요. 좀 모의고사 좀 보고 그래서 마킹하는 방법이랑 마킹 시간, 문제 푸는 요령, 내가 알고 있는 거 제대로 그거 좀 검토해보자고 모의고사보다 안 봐. 왜 안 보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모의고사비가 아까워서 안 보냐? 그건 아니겠지. 돈이 아까워서는. 왜 안 보냐? 그랬더니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언제 점수 나왔었어? 모의고사에서 점수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저는 정말 그거 울부짖습니다. 모의고사의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점수의 의미를 둬요. 그래갖고 점수 갖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난다? 하여튼 웃겨 죽겠어.
아니 합격할 때는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 없는 숙제. 그 왜 모의고사에다 점수의 의미를 모의고사를 보는 요령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 문제 풀었을 때 제대로 잡아내는지 못하는지 그거 검증하자는 얘기야. 올해도 안 되신 분 있어. 마킹 못 해갖고 문제 다 풀어놓고 마킹 못 해갖고 떨어지면 있다니까. 우리 여기 학원생동에도 공부나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 공부를 잘 해놓고 점수도 잘 오는데 잘 알아 공부. 근데 그렇게 모의고사 안 봤어. 결국 사고 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울고불고 쳐. 왜 내 앞에서 울어? 민기공 앞에서 울어야지. 그럴 때 내 앞에 와서 울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 사람 생각해 보라고. 1년 농사 잘 되던 마지막 단 한순간이야. 딱 3분. 마지막 마무리 마킹할 시간 3분 확보 못 해갖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피눈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피눈물 나. 저는 제가 떨어져 봐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모의고사 보세요. 모의고사는 점수가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 푸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나와서 이걸 제대로 잡아내는지 모르는 잡아내는지. 그런 거 연습하고 내가 마킹할 때 내가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총 80문제, 120문제 풀 때 내가 마킹하는 속도가 5분, 10분 걸리더라. 그러면 시험 끝나기 전 5분, 10분 확보해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안 하고 문제만 계속 풀어. 결국 마킹 못하고 과락이야, 과락.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하라는 대로 좀 하면 좋은데 꼭 안 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일 치고 나는 다음에 이제 그때 가고 어쩌면 좋아요. 이제 울고불고. 2개 부족해서 떨어지세요 하고 저한테 그 뭐예요? 채점표 있죠? 보신 적 있죠? 그거 보내왔어요. 교수님 나 1차 떨어졌는데 하나 부족하네. 이 사람은 완전 돌아버리는 거야. 하나 부족했다. 총 1차. 2차는 다 붙었다? 그나마 또? 2차 붙었어. 2차는 붙었어. 1차에서 하나 부족해. 총점 하나. 총 개수 하나 부족한 거야. 그거 남 얘기 같아. 여러분 얘기야, 여러분. 실수 하나만 안 했어도 막 치는 거 아니야. 꼭 당한 다음에 그래. 당한 다음에. 그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남들이 하나 갖고 떨어졌다 그래서 나 그럴 때는 속으로 에이 무슨 하나 갖고 떨어지냐. 근데 본인이 당하고 나야 알지. 다 그렇게 제발 제가 솔직히 그런다. 강의 임박하면 제가 실전 요령, 시험 대비 요령, 고사장 당일 요령, 마킹 요령 다 얘기해줘요. 제발 좀 준수해달라고.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마킹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신다. 이거 모의고사 통해서 마킹하는 방법 셋 중에 하나 골라놓고 시간 체킹해 두시고 꼭 해야 됩니다. 안 들어. 합격생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고. 그럼 얼마나 싼 거 피눈물 나는 거 아니야. 보세요. 다시 한번 가는데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요. 무조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초점 어디에 맞춰라? 시험에다 초점 맞추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라니야. 기출문제 닭가 해설을 보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답을 어떤 거를 만드는가 그런 걸 좀 느끼시라는 얘기 했더니 그런 건 안 느끼고 그냥 기출문제 답하고 해설 열심히 해요. 정말 답답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교수님 저 기출문제 풀면 다 맞춰요 그래. 그런데요. 근데 왜 실전 모의고사나 실전에 가면 왜 다 점수가 안 나와요? 공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지. 기출문제 절대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왜 모르지? 그 문제가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가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물어보면 다시 바꾸죠. 조건을 바꾸죠. 그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조문을 가지고 물어보더라. 그리고 답을 어떻게 만들더라. 그런 거 느끼란 얘기야. 근데 그거 안 해. 아무 생각 답하고 해설만 해줘.
죄송합니다. 좀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쓸데없는 소리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 다 알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재산세에서는 이 그림이 꼭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됐나요? 네. 예. 자, 그러면 302쪽 토지로 갑시다. 토지는 뭘로 가셔야 한다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가셔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고요? 제외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말장난 치는다. 분명히. 절대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내볼까요? 또 함정에 빠집니다. 어머,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랬는데. 맞아. 근데 문제 내면은요, 거의 또 10점 8거 끼웁니다. 자,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에 토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저 302쪽 보시면 토지 구분 나와 있죠? 별표 3개 시뻘겋게.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론 솔직히 안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거의 나옵니다. 근데 이 토지 구분은요, 점점 어렵게 나옵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점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내다 보니까 문제는 만들어야 되고, 그래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부동산 세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 토지 구분이 올해 안 나왔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올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세법에서 가장 어렵다는 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돼버려? 쉬워져 버린 거죠. 그것도 자기 팔자야. 우리 쎄 빠지게 해놨는데. 자, 다시 잡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토지의, 적으세요. 무슨 정도에 따라서? 이용 정도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토지분 재산세의 토지의 과세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뭐에 따라서? 토지, 뭐에 따라서? 이용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게 사용하는지 그걸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예요? 더럽게 좁아요, 더럽게.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회군하지 않고 요동을 정벌을 했으면 만주 땅은 우리 땅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육룡이 나르샤. 아주 죽는다. 속 터진다, 나 그거 보면서. 그때 가정을 세웠고 만약에 그때 요동을 정벌을 해갖고, 난 아마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뭐 했을까? 만주에서 아마 개장사 했을 거야. 만주 판을 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가 국토가 좁은 나라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국토의 좁은 나라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야 돼, 바람직하지 않아야 돼? 바람직해야 되죠. 그걸 학계론에서 우리 최선의 원칙이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땅덩이 넓은 나라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우리나라는 국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무지하게 민감하죠.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뭐야? 공개념이 도입하는 거예요. 토지의 공개념이 도입하는 거죠. 공적 재산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토지를 어떻게 따르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로 합니다. 이거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외우셔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좀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분리, 별도, 종합, 합산 과세 토지. 몇 가지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뭐라냐면 별도 뭐라서 종합 뭐랬어? 합산 과세 토지 했네요. 아까 우리 재산세 봤었죠? 합산은 누구별로 합산하라고? 소유자별이죠. 그러면서 그 합산 단위 지역은 전국이야? 아니,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누구 명의로? 소유자별로 뭐해서 합산해서 합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어떤 색을 때려야 돼? 그래요. 제발 좀 기억해달랍니다.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슨 색을 때린다고요? 누진세를. 그래서 결론은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중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어떤 놈이야? 누진세로 과세하는 놈은 어떤 놈이야? 별도합산과세 토지와 종합합산과세 토지죠. 그러면 얘는 토지별로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겠다고요? 개별하게 하는 토지야. 개별 과세하니까 무슨 세율 때리겠다고? 비례세율로 때리겠다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별도와 종합합산 같은 경우는 다 소유자별로 시군구 단위로 모여서 합산해서 그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어떤 세를 때린다고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합산 과세라는 똑같은 누진세적인데 얘하고 구분해놨죠.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걸 느끼시라고요, 여러분. 있다는 걸 제발. 그러면 이때 별도와 종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성격이 얘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그러면 별도 합산 가짓돈은 어떤 토지를 말하냐? 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저건 노랬어. 이따 끝나고 집에 갈 때 노트 검사합니다. 그래서 안 적어놓으면 집에 안 보내요.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종합은 무슨 토지고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사업용 토지다. 이게 구분 기준입니다. 얘와 얘의 구분 기준은 이거다고. 사업용 토지는 뭘로 구분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뭐로 구분하고? 종합. 이걸 모르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별도는 무슨 토지고 종합합산 토지는 무슨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죠. 별사종비 이렇게 보죠. 별사종비 딱딱하게 외우면 딱딱하게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부 패턴이 다 이렇게 이미 확 굳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적응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지들만의 나름대로 암기 기법을 만들어 갖고 다 외웁니다.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사람들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죠? 우리 이거를 별사종비 이렇게 외우기보다 요걸 조금 악센트 줄까? 별사종비.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종합은요? 나만 이상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별사종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갖고 아저씨 저녁상 앞에 가서 딱 저녁 드신 아저씨 별사종비 딱 한번 해보시라고. 한 번만 해보면 안 까먹어. 그걸 그냥 뭐 점잖게 공부하니 점잖게 까먹고 점잖게 떨어지고 점잖게 학원에서 안 보이고 소리 소문이 없어.
있어요. 학원 끝나고 나면은 찾으러 다녀. 그분 어떻게 됐어? 뭐 하면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외우자고요? 별사 종비. 별은 무슨 토지고요? 종합은요? 자, 그럼 자, 이제 생각해봐. 둘 다 어떤 새를 때려요? 그러면 분명히 차이를 두겠죠? 구분했으니까. 그러면 두 놈 중에서 어디가, 둘 다 어떤 세율인데? 어디가 세율을 여러분이 더 무겁게 할까? 어디를 더 무겁게 때릴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결론은 별도와 종합은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해요? 적용되는 세율에서 달라져요. 적용되는 어디서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세율.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별사 종비. 그럼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별사 종비 하고 앞사람하고 마주치고 저녁 드신 아저씨 앞에서 한번 해봐.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별도와 종합은 어느 정도 기본 성격 구분됐죠? 그럼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 어디서 끄집어냈다는 얘기죠. 분리란 말이. 뭐 어디서 끄집어낸 거야 얘는? 여기서 끄집어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말 나온 거야 여러분? 분리란 말이 왜 나왔냐면 무슨 토지에서? 합산 과세 토지에서 얘는 뭐예요? 분리해서 얘들은 어떻게 하라? 토지별 어떻게 하라고? 개별 과세라고. 개별 과세하면서 얘들은 어떤 세를 때리라고 여러분? 비례세요. 이걸 여러분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은 진짜 힘든 거고. 제가 세법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내 인생은 이미 펴졌을지도 몰라.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가. 그냥 무식하게 법정 갖다 놓고만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건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맨날 그러니까 시험에 쫙쫙 떨어졌죠 제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 키가 원래 1m 85였다는 거. 못 믿으시네. 제 키 원래 1m 85였어요. 근데 자꾸 시험 떨어지다 보니까 오메기 주고 오메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허이 참.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으로 써져서? 분리. 어디서 분리했다고? 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분리했. 너희들은 따로 나와 이거야. 너희들은 따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개별. 그래서 어떤 세를 때리겠다고? 비례세율로. 이게 분리과세 토지의 가장 중요해요.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요. 비례세율이 다시 세율을 아주 가볍게 하는 놈과 세율을 무겁게 하는 놈 두 놈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대 대상일까? 규제 대상일까? 우대, 세법에서 우대한다는 것은 세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가볍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은 우대 대상이라는. 그럼 얘들은 좋은 놈, 나쁜 놈? 분명히 나쁜 놈일까? 나쁜 놈이니까 뭐 하는 거야? 규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 좀 해달라는 얘기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저율은 다시 세율이 0.07%짜리가 있고 0.2%짜리로 구분돼요. 그리고 고율은 4%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잡읍시다. 자, 꼭 기억해두고 4%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4%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4%. 그러니까 얘는 보유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최고로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로. 이런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4%는 보유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최고 높은 세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토지를 결론 분리과세, 별도상과세, 토지 종합상과세 세 가지로 구분했죠. 이렇게 구분한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예요? 세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율이.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면 우리는 세부담의 크기를 한 번 정도 비교해보죠. 결국 세율이 다르면서 세부담의 크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제일 적은 게 몇 프로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0.07% 분리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란 얘기예요? 0.2% 분리란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는 별도와 종합 둘 중에 어디가 낮아요? 별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자, 제가 그랬죠. 4%짜리는 뭐랬어요? 결론 이거 꼭 적으시고요. 이게 토지를 구분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토지를 왜 구분했다고 여러분?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세율이. 세율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0.07%부터 여러분 별도까지는 무슨 토지죠 여러분? 별도까지는 무슨 토지예요? 별도니까 무슨 토지야?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사업용 토지죠? 그럼 0.07, 0.1% 별도는 여러분 과세관청 입장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토지입니다. 반면에 뭐는 종합가, 뭐는 4%짜리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 크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시험에. 최근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쪽은. 상상 초월입니다. 요즘 문제 보면은. 아, 꼭 문제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러 싶을 정도의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안 뒤집어집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러면 전형적인 출제 패턴은 뭐냐면 007로 가세가 되는 게 뭐가 있고 0.2% 가세가 되는 게 뭐가 있고 4%짜리 가세라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럼 0.07% 가세는 건 여러분 딱 세 가지입니다. 농지, 목장용지, 기본입니다. 임야 이 세 놈만. 근데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0.07%는 제일 낮은 거죠. 0.07%가 제일 낮은 세율로 가세하는 거는 딱 세 놈만이야. 농, 모, 임. 요 놈만 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로 때린다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 농지, 목장용지, 임야. 얘들은 어디서 떨어진 애들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지, 목장용지, 임야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라고. 뭘로 묶었어 얘들? 007 묶었죠?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고 공통점을 찾으시라고. 뭐다? 제1차 산업용지다고요. 1차 산업. 다 아시잖아요.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뭐예요? 네. 얘들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농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죠. 목장용지는 축산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죠. 임야는 임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죠. 다 몇 차 산업용지라고요? 제일 경쟁력이 어떻게 해요? 높아요? 낮아요? 제일 낮잖아. 우리나라 지금 각 다자국 간 협정 맺으면서 뭐 책이라고 써요? 이게 뭐야? 요즘 이거 책이라고 바쁘죠? 지난번에 어디 국회에서 통과된 게 뭐예요, 여러분? 중국이잖아, 중국. 요즘 뜨고 있는 게 이거죠, 또.
예쁘킬라냐, 뭐 살충제만 자꾸 나오고 있냐,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체결하겠다, 국회에서 비준해 주시오.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 여기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농민 죽으라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든지 우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먹거리 산업인데, 가장 의식주의인데. 그럼 0.2%가 사는 건 어떤 놈들이냐? 얘가 몇 차 산업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몇 차 산업이야? 2차 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뭐예요, 여러분? 공장용지죠. 공장용지가 뭐예요, 여러분?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2차 산업용지죠.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우리나라 공장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은. 다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다 가서 공장이 없어. 없잖아요, 공장. 예전에 저는 서울 토백이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갈 기회가 없었어요. 군대를 저 남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지방으로 처음 내려가 본데 기차도 N병을 이병열차가 첫 기차였어. 죄송합니다. 이거 옛날 얘기해서. 용산역에서 기차 탄 게 처음이었어. 근데 예전에 거기 하다 보니까 대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대구, 부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외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공장 굴뚝이었습니다. 대구에 다가온다라고 보면은 공장 굴뚝들이 뻑뻑뻑 해서 부산 다가왔구나라는 거 보면 공장 굴뚝들이 보였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공장? 없어요. 큰일이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만 발달되고 있죠, 여러분? 3차 산업이 뭐예요, 여러분? 서비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서비스 문화가 발달됐죠. 어? 우리나라 서비스 문화가 발달되고 있어,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도우미. 여기저기 각종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발달되고 있죠? 끝내주는 나라, 우리나라는. 저 이것만이야, 이것만 지금. 살아있는 건. 없잖아. 일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낮은 게 뭐야, 여러분? 공장용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몇 차 산업용지? 제2차 산업용지. 그러면 안 해오셔도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럼 0.2%는 세율이 높은가 낮은가? 낮은 거죠. 그리고 기타 정책 목적상 세율을 높여야 될 거, 낮춰야 될 거? 낮춰야 될 것들이죠. 그러면 4%짜리는 제일 높은 세율이죠. 어떤 놈들일까? 나쁜 놈들. 죽어라! 그래서 몇 프로 때리는가? 4%. 그 유명한 사치성 재산 중에 하나인 골프장 용지와 고급학점. 딱 요 두 가지만입니다. 이런 거 자꾸 딱딱 구분해 오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말장난에 넘어와. 4%짜리는 딱 두 가지만입니다. 뭐만입니까? 꼬로만입니다. 꼬로가 뭐예요? 골프장 용지와 고급학점 용지입니다. 사치성 재산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무슨 재산이요?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토지란 얘기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토지가 몇 프로대래요? 4%. 죽어라! 4%. 뭐? 꼬로.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통째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책에 있는 한 면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통째로. 그게 되면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보충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고민하죠. 어떻게 외우면 될까? 제 첫 여자가 누구랬어요, 여러분? 예, 제 두 번째 여자 인사드립니다. 영입니다. 설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누구예요, 여러분? 영이에요. 우리 영희는 자, 설이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였습니다 그랬어. 영희는요, 공장에 다녀요, 우리 영희. 예전에 참 공장 많이들 다녔어요. 그걸로 먹여 살렸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식 세대 다 어디 갔어? 도미 뛰고 있어, 지금. 도미 뛰고 있잖아, 저녁 되면. 여기 안 간다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큰 일입니다, 지금.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게 없어, 제조업이. 이거의 먹거리가 되는 건데 가장 기본인데. 그러니까 젊은이가 취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없어. 그래 올라가? 일로 뛰어야 돼. 도움이나 아니면 뭐 해야 돼? 이제 연애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영희 어디 다녀? 공장에 다녀. 공장에 다녀. 우리 영희가 누구 좋아했냐면 그래도 007 좋아했어요. 007. 뭐 007 영화 죽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뭐 로저 뭐 제임스 본드니 로저 뭐부터 션 커너리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007 민증 까면 이름이 뭐로 되는지 알아요? 농모김으로 나와요. 3글자. 마지막 4%짜리 뭐다, 여러분? 마지막 4%짜리 뭐다고? 꼬로. 요걸 외우셨죠? 자, 이렇게 외우잖아. 공장에 다니는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 마지막 4%짜리 뭐? 꼬로. 자, 갑시다. 공장에 다니는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의 4%짜리는 꼬로. 요걸 조금 전 리듬 타주면 되는 거야. 전 노래를 못하지만 랩을 합니다, 이런 거. 예.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 4%짜리 꼬로 요. 다시 한번.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 4%짜리 꼬로 요. 나만 이상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 4%짜리 꼬로 요. 집에 가서 아저씨 앞에서 뭐 한 번 더 해야 돼? 별사종비.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아저씨 앞에서 하기 전에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봐. 그래서 전철 타고 가실 때 전철에서 한번 딱 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공장이 다니던 여기 사랑한 007 농모이 4% 그거로 요 딱 그러면 돼. 별사종비.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럼 웃었죠. 응?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판단해. 아, 쟤도 또 한정치산자구나. 그 역한 한 번만 더 가. 그래서 도세 번, 한 번 한 두세 칸만 요거 한 번 띄워주면 여러분 다 외웠죠. 사람 볼 때마다 웃어주기 힘들면 아이 꼭꼬꼬 해. 꼭꼬꼬 한 번 하면 다 꼬꼬 봤구나. 자, 갑시다. 요거 다시 한번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이 4% 꼬로요. 솔직히 말해서 15년 전에 10년 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아직도 이거 물어봅니다. 교수님 영희 잘 있어요? 설이 잘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잘 있네 사람아.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카메라 찍든지 하든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비과세 가봅시다. 역시 재산세대 비과세 있어 없어? 있죠. 역시 과세권자대 비과세 1번 제일 먼저 뭐 나오죠 여러분? 국지 나오죠 또? 예. 그러네요. 과세권자는 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세 올비입니다. 1번의 특징 잡으셨어요? 과세권자는 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세 올비입니다. 올비. 근데 2번도 있네. 그럼 여러분 분명히 1번, 2번 다 무슨 말 나왔죠 여러분? 국지 나왔죠? 그러면 1번과 2번 다 국지로 나왔는데 두 군데에서 나왔으니까 분명히 국지인데 분명히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차이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죠. 1번은 국가 등이 소유할 때입니다. 동그라미 소유. 근데 2번 보세요. 국가 등이 여기는 왜 나왔냐면 소유자로 나온 게 아니라 사용자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 구분 못하면 삽질하는 겁니다. 차이점 보이세요? 네. 예. 근데 2번은 사용하는데 조건이 붙었네. 뭐일 때만. 예. 그러면 뭐일 때는 유료일 때는 뭐라고요? 과세라고. 이거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하죠. 무료를 살짝 뭐로 바꿔? 유료 한 글자 고쳐. 딱 한 글자 고쳐. 많이도 안 고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공부할 때 이런 거 구분한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자, 과표 가봅시다.
재산세 과표 별표 2개. 아, 얘도 내용은 별로 없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재산 보유세인 재산세 과표의 특징은 부동산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밑줄 들어갑니다. 시가표는 하나 밑줄 칩니다. 공정시장가표 밑줄 칩니다. 밑줄이 몇 개 쳐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계산 구조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전이 어떻게 장난치냐? 최근에 장난친 거 보면 토지, 건축물, 주택. 자, 제가 얘기하는 말 잘 들어보시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 표준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응? 다시. 자, 결국은 여러분 시험은 결론은 딱 하야. 이분법이야. 그 제시된 질문이 O냐, X냐 그거 판단하는 거죠.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보기집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판단하셔야죠. 맞는 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틀린 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예?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렸다고요. 왜 틀렸어요? 그래요. 그거 빼놓는단 말이야. 출제원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슬쩍 뭘 빼놓고 공정시장가를 빼놓고 여러분한테 시가 표준액이다 맞니 틀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평소에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 곱하기 뒤에 뭐가 나야 된다? 공정시장가율이 나와야 되는 걸 생각을 안 하신 분 뒤에 공정시장가율이 빠졌다는 걸 못 잡아. 못 잡으니까 또 삽질이야. 그리고 이렇게 세법은 어려워요. 그래. 이런 세법만큼 쉬운 게 어딨어. 그죠? 네, 전혀 동조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시가표준액 곱하기 여러분 뭐예요? 공정시장가율. 2가지입니다. 2가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2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뭐에다가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하라고요, 여러분? 예, 공정시장 가액비란. 그래서 계산 요소가 몇 가지로 했다고요? 2가지로 했다고요. 네. 이게 부동산 재산세 과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때 이 공정시장 가액비리란 놈은 모든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보유세의 뭐를 구할 때는 반드시 무슨 말 나야 된다고요? 공정시장 가액비를 나야 됩니다.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고요, 여러분? 2가지입니다. 2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자, 첫 번째 특징 잡아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표는요, 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시가 표준액밖에 없어요. 즉, 뭐가 없어요? 신고한 가액이라든지, 취득세에서 보았던 신고한 가액이라든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뭐로만 출발해요? 법인 장부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재산세 과표는 오로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시가 표준에부터 출발하는데 출전 살짝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될 때는 법인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결론, 재산세 과표는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일로 오죠. 왜? 하도 많이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이제 뭘 물어봐요? 공정시장 가액비랍니다.
반드시 재산세의 과표가 나올 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표 나오면 반드시 이 두 놈을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두 중에 하나라도 일치가 안 되면 맞은가 틀린가? 틀린 겁니다. 공정시장 가입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이라든지 또는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을 바로 뭐라냐면 공정시장 가의 비율이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일 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몇 프로 명시가 되냐면 70%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건은 몇 프로? 주택은 몇 프로 되냐? 무거워야 돼? 낮아야 돼요? 애들보다 무거워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주택은 무슨 대상이니까? 우대 대상이니까. 몇 프로예요? 6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토건 70%, 주택 60%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다라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공정시장가입부는 토지와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일 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뭔 개뿔 같은 소리야. 부동산이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재산세 과표가 가장 기본이면서 그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재산세 마무리 짓고 양도소득세에서 기본적인 개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